여러분 좋아하시는 고성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입원하셨네요. 오늘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아, 예, 톡 콘서트. 예, 예. 저도 거기 이제 갈 예정인데요. 콘서트 이야기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고성국 박사님이 오후 3시에 서초역 인근에서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그 흰물결 아트센터. 예. 흰물결 아트센터라고 서초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도보로 한 2분, 3분.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북 콘서트가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되죠. 그럼요. 입장 그냥 없습니다. 그냥 입장료 없습니다. 입장료 없는 거. 그냥 오면 되는 거죠. 그냥 오셔서 예. 책이 뭐 후져서 사기 싫다 그러면 안 사시고 가시면 돼요. 네. 책도 이제 구매할 수 있네요. 네, 현장에서 예. 제가 사인해드리고.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수필집이라 그냥 예. 읽기는 편하실 거예요. 예, 예. 저도 오늘 오후에 흰물결 아트센터 서초역에서 도보 2분입니다. 거기서 만나도록 하시죠. 예,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이 지금 8일차인데요. 뭐 저보다는 우리 이영풍 회장이 더 잘 아실 텐데. 예, 제가 현장을 계속 나가셨어요. 이틀째, 나흘째, 6일째 이렇게 갔거든요. 네. 아, 이게 오늘 8일째인데 어제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던데요. 산소 포화도가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네. 119 어제 왔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좀 이제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는데 결국 안 간다. 지금 2일째, 4일째, 6일째. 6일째. 짝수 날만 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식 해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홀수 날이 힘들대요. 힘들죠. 3일자, 5일자, 7일자.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3일, 4일째가 힘들어요. 1차 고비가 오고, 7일, 8일째가 2차 고비가 오는데, 예. 이때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선을 막 넘는 그 시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8일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7일차, 오늘 8일차가 진짜 힘든 때예요. 예. 이걸 넘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15일 해봤는데요. 옛날 그 감옥에서 예. 해봤는데, 7, 8일 차를 넘었으니까, 이제 진짜 혼미해요. 비몽사몽. 예. 그러니까 뭐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고 뭘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뭔가를 짓고 싶은데, 이게 손의 근육이 잘 작동이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이제 무력한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앉을래도 이게 근육을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쉽지 않고 특히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 부분이 머리거든요. 예. 머리를 똑바로 가누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숙이게 돼요. 그러니까 눕게 되죠. 예. 그래서 7, 8일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거의 누워 있게 됩니다. 가끔 화장실 갈 때나 뭐 정말 꼭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때 간신히 일어나는데 그런 정도밖에는 거동이 안 돼요. 그래서 대개 열흘 넘어가면은 거의 누운 상태로 뭐 보름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은 네. 단식하고 한 이틀 동안은 자기가 먹어왔던 그 탄수화물을 소진시키고, 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3일부터 한 5, 6일까지는 네. 지방을 좀 태우고, 네, 지방을 태웁니다. 그 다음 6, 7일차 지나면 단백질, 단백질을 태우고. 근육, 예. 근육이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기가 이제 손상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눈으로는 외부밖에 못 보잖아요. 예, 예. 얼굴과 수척한 모습, 뭐 발걸음 이런 걸 보는데 안에 내부 장기가 어떻게 되는지, 뇌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게 이제 뇌 손상과 내부 장기 손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당이 있으신 분들은 5일을 넘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혈당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그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좀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7, 8일을 넘어가면 이 근육이 이제 소진되고 단백질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뭐가 고통스럽겠냐 하지만 온몸이 통증이 와요. 예. 그 내부의 장기에도 통증이 와요. 예. 그러니까 아프다니까요. 온몸이 막 욱신욱신 거리면서 예.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특히
어지럼증이 되게 동반되거든요. 예. 두통도 오고. 예, 두통도 오고요. 그래서 일어서서 걷는데 어찔어찔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후유증, 저는 뭐, 감옥에서 15일 할 때는 20대 후반이어가지고, 예. 뭐, 당장에는 후유증 같은 거를 못 느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한 5, 6년 지나니까,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탄핵 저지 투쟁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때 5일 단식하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곡하게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중단했는데 그때는 단식만 한 게 아니라 생방송을 계속 했거든요. 그 생방송 하시고 행진도 하셨잖아요. 행진도 하고 또 거기가 헌재 앞이어가지고 예. 헌재 앞에 계속 매일 한 두 번씩은 그렇죠. 취재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굉장히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은 끝났지만 바로 방송에 복귀해서 방송하다가 제가 결국 쓰러졌는데 쓰러지셨죠. 예. 그 후로 이제 후유증이 한 1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기억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뇌 손상이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치매가 좀 빨라진다는 그 의료진의 진단도 있고 이제 경고도 있어요. 예. 아직 저는 뭐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가끔씩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단식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예, 입속에서 맴도는데 딱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이게 후유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사실 그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네. 그 저희들 뭐 방송 업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은 아침 방송을 못 한다. 못하죠. 못합니다. 그 음주 방송인데. 예. 그러니까 이 뇌세포의 기억력을 저장하는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은 네. 기능을 못 하게 되고 네.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단어나 이런 게 현출이 안 되는 거죠. 예, 산소 포화도는 뭐냐면 우리가 산소 없으면 바로 죽잖아요. 예. 한 5분 정도 산소 없이 버티다가 죽어요. 예. 근데 우리 몸에 이 혈관에 계속 산소가 공급이 돼야 그렇죠. 이 산소가 그 영양물질을 운반도 하고 그다음에 영양물질과 만나서 이걸 태우잖아요. 예, 예.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정상적인 산소 포화도가 있어요. 피 속에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예. 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될 장기나 뇌 쪽에 산소가 공급이 덜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태워서 쓰는 곳이 뇌인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우선 뇌로 가는 산소가 100개가 가야 되는데 90개밖에 못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00개가 가야 되는데 90개밖에 못 가면 뭔가 10개 세포는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산소 포화도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팬데믹 때 코로나19에 걸리셔가지고 한 달 가까이 사실 사경을 헤매셨어요. 아, 예, 예. 한 보름간은 격리병동에 또 한 보름간은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산소 포화도예요. 예. 이 의사들이 뭐 혈압, 맥박 뭐 이런 거는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산소 포화도는 우리는 평소에 몰랐는데 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은 이게 뇌 손상이 나서 뇌사 상태로 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여기 집게 굉장히 손가락에 조심하면 여기 뭘 찝어가지고 산소 포화도 측정했잖아요. 예, 그래요. 측정 자체는 간단한데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바이탈 지표더라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제가 막 마음을 졸였어요. 근데 이제 회복되실 때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갔다. 이걸 의사들이 제일 반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산소 포화도가 예. 정상인의 9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하하. 그럼 이미 뇌나 내부 장기의 손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산소 발생기를 코에 끼우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에 따라 좀 다른데 한 열흘을 굶어도 산소 포화도는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한 3, 4일 됐는데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졌다. 이게 사람 체질이 다 다르니까.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산소 발생기를 코에 끼고 단식을 한다는 건 이미 그 극한을 넘어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의 진단이. 근데 중요한 거는 병원으로 이제 강제 이송이라도 하자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예. 강제 이송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실려가서 해보니까 제일 먼저 링거 수액을 꽂고 예. 최소한의 기력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예. 근데 이거 수액 꽂으려고 그러면은 바늘로 여기를 꼽아야 되잖아요. 혈관을 찾아가지고. 내가 거부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또 어찌어찌 해서 뭐 손발을 묶고서 막 강제로 꽂았다 칩시다. 이거 내가 거부했는데 이것들이 꽂아? 하고 발부둥 치면은 진짜 심각한 손상이 와요. 그래서 강제 이송, 강제 후송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절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불가능해요. 아하. 제가 감옥 살 때는 저는 직접 겪지 못했지만 제 바로 옆에 그 동료가 단식을 저랑 같이 시작했는데 좀 일찍 소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보니까 이 사람 그냥 놔두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강제로 복식을 시키더라고요. 예. 근데 교도소니까 무슨 링거 무슨 이런 거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니까 호수를 입에다 넣어 갖고서 강제로 막 미염 같은 거, 미음 있죠. 이런 걸 막 강제로 막 하더라고요. 예. 마치 소한테 물 먹이듯이.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주 극한적인 상황인 교도소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느 병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좋다, 내가 치료받겠다 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제 이송을 해서 병원에 데려다 놔도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의지와 결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단식 8일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여기 국회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예. 예의주시하면서 뭐 긴급 상황 발생하면 바로 한번. 근데 저는 예. 제가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장동혁 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 국민의힘도 다 보고 있잖아요. 보면 저 한마디로 먼저 얘기 좀 할까요? 야, 국민의힘 저것들 정말 더럽게 싸움할 줄 모른다. 예. 자, 보세요. 자, 장동혁 대표가 총사령관으로 먼저 이 단식투쟁이라는 극한투쟁에 돌입했잖아요. 이거를 막거나 아예 돌입을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돌입을 했지만 뭐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종료시키려면 지그들끼리 모여서 단식 중단해 주세요라고 장동혁 대표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단할 거 처음부터 안 하지. 그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보다 더 세차게 싸워버리면 돼요. 더 대차게 싸워버리면 돼. 우리가 대신 싸우겠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과 같은 이 의료진의 여러 차례의 그 강권, 지금 이송 안 하면 안 된다는 이 강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렇게 나 대신 나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잠깐 가서 몸 다시 수술이고 와서 다시 나도 합류하겠다. 이게 되는데 예. 아니 이것들이 당대표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대신 싸우겠다는 자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웅성웅성 모여가지고서 그냥 대표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발 중단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합니까? 뭐 동조 단식 한다는 사람도 김재원 최고위원 한 사람밖에 없었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이제 그 의사의 강력한 권고를 받고 중단했다고 예. 그러던데 3, 4일째가 힘들기 때문에 뭐 장동혁은 지금 8일째 하고 있는데 무슨 한 4일 하다가 마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정말 개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는 4일 단식하다 중단한 것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하죠. 네.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단식 들어갈 때가 기회였어요. 동조 단식 들어갈 때 김재원만 아니라 최고위원 전원이 단식에 왜 못 들어갔냐. 그건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국회의원들이 그때 동조 단식에 들어갔으면 지금 3일자, 4일자 100명 넘는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
로텐도홀에서 단식하고 있다. 이거는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라서 주목할 수 있는 이 사건으로 크게 커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들이 그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두 손 놓고 있었죠. 그리고 정 그렇게 굶는 게 겁나면 아니 254개 당협 있잖아요. 예. 당협에서 하다못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라도 무슨 릴레이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피켓팅을 하든지 아니면 비록 날은 춥지만 왜 장동혁 대표가 자기들의 당대표가 지금 이렇게 극한의 목숨을 건 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무슨 피켓팅을 하든지 무슨 저 전단이라도 만들어서 열심히 나눠주든지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이 이럴 때 움직이지. 그렇죠. 그 어디다 쓰려고 이 당을 저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어디다 쓰려고 저 국회의원 107명이나 배지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저것들 정말 못 싸워도 더럽게 못 싸운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지금 투쟁하는 방식에 있어서 좌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아니 그렇죠. 뭐 싸워봤어야 알지. 참 이 웰빙 배지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우파 진영에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라든지 네.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속속 네. 와서 뭐 병문안이죠, 일종의. 상태가 어떤지 좀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범우파 진영이 좀 결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그럼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평상시에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대표랑 만난다. 또는 장동혁 대표가 조원진 대표랑 만난다. 우선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당내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일정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뭐 누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당 대표가 만남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격려 방문이지만 그러나 황교안 장동혁 만나서 그야말로 저 건강 걱정만 하고 헤어졌겠어요? 그래서 명색이 공당의 두 대표가 만났는데 예. 또 조원진 대표 오늘 저희 고성우 TV에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 격려 방문을 어제 그저께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런데 그래 제가 궁금해서 그럼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했더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당대표가 만나면 그냥 건강 걱정하는 그런 그 인사성 얘기 말고 대표끼리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같았으면 만남 자체가 어려웠을 거야. 예. 아니 뭐 그런 당을 왜 만나냐 뭐 이 기회주의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입방아들을 찢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우리 자유파 전체가 결집하고 있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당원들이 결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자유파 진영의 재정당 사회단체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결집하게 됐다. 그 점이 장동혁 대표가 노리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 전체에게 큰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당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지지율 올라가죠. 예. 뭐 지지율이 깡패라고들 그러는데 아니 뭐 저것들이 맨날 20%대 박스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했잖아요. 예. 그래 지지율이 깡패다 이것들아. 자 봐라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지 않냐 이제. 거의 동률이죠. 동률. 예.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역전시킬 거다. 예. 그때는 너네 다 대가리 꿇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예. 지금 그 당에서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좀 있는데 지금 당에서는 그럼 어떻게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예.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 동안에는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잖아요. 상임위 안 열겠다. 본회의는 당연히 안 열겠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로텐도홀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나 지도부는 있어야죠. 그러나 다른 국회의원들은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송원석이는 오늘 뭐 비상의총을 위해서 뭐 대기하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전에는 의총도 안 열었잖아요. 안 열었죠. 그러면 바로 전국의 당협위원회
지구당에 가서 자기 지역구에 가서 국민들을 만나고 설명했어야 돼. 일주일간은 그 선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장동훈 대표가 왜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더구나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도 지금 지역 유권자들 만나서 우리 당 지지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다녀야 될 판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그 이야기거리입니까? 저 이재명 정복주사파 권력이 얼마나 무도한지도 설명하고 얼마나 그 폐악질을 하는지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당 대표가 지금 목숨 걸고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요구사항은 이거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직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족벌 언론이, 어느 좌파 언론이 이걸 제대로 보도해 줍니까? 우리 자유파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유파 유튜브 안 보는 자유파 국민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분들은 장동훈 대표가 단식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지. 선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인가요? 그 119 불러야 된다고 예. 하면서 긴급 의총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모인 국회의원이 한 4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국민의힘 배지 단 국회의원들조차도 네. 소위 말해서 장동혁 당대표 단식장에 와서 눈도장 찍고 네. 또는 내가 한번 이 격려 방문 왔다 이 정도 차원에서 로텐도어를 방문하고 있을 뿐 네. 이걸 어떻게 더 선전하고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노력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는 굶어라 나는 할게 이런 태도들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의용 사무총장이 당의 군기반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재선에 불과한 사무총장이 3선 이상 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그걸 다 살생부처럼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서 공천에 반영하면 돼요. 앞으로 당직 주고 상임위원회 배분할 때 그거 다 반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 떼라. 예. 싸우지 않는 자한테 배지 떼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경고성 엄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저는 정의용 사무총장이 치밀한 사람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이 와중에도 공격하고 헐뜯는 것들도 있고 온갖 패륜적 막말을 쏟아내는 것들도 국민의힘 안에 있어. 배현진이 같이. 그런 것들은 아예 전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천 신청 자격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 기준을 세워서 등급에 따라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게 별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뒤에서 도망이나 다니고 눈치나 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상필벌을 해야 당의 기강이 바로 설 거 아닙니까? 기강이 제대로 안 쓰니까 지것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2번씩이나 배신했잖아요. 기강이 평소에 서 있었으면 그런 짓 못한다고. 그런 짓 못하죠. 예. 그리고 그런 짓이 발생했으면 더 엄하게 기강을 더 세웠어야지.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지 2번, 3번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당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데 당의 기강을 세우는 방법은 유일하게 신상필벌이에요. 지금 열심히 싸우는 사람한테는 상금을 주듯이 상을 주듯이 공천에 특혜를 주고 우선권을 주고 지금도 눈치 보고 이것저것 도망 다니고 뒤에서 뒷담 하나 하고 또 심지어는 당대표 단식에 막말을 하고 패륜적인 발악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의지로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총선에서 공천에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07명이 다 단식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 자체로 단 1일차, 2일차부터 전 세계 외신이 떠들어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야말로 바로 그런 거를 해야 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자기 발로 병원에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실려나가고. 이송이 돼서 링거를 꽂게 되면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니까 다시 재단식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야 마침내 장동혁 단식 끝났다. 아이고 막 홀가분하다. 이제 계획했던 대로 어디 외유나 가자. 이거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당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107명의 국회의원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싸우겠다. 이런 각오로 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니까. 사실 그 87년 그 민주화 뭐 운동 시기에 네. 저희들 나이 때까지만 해도 뭐 YSDJ, 뭐 김종필 총재, 뭐 등등 뭐 민추협 이런 걸 네. 보면은 그 당시 뭐 단식하다가 뭐 이 여권 세력과 대화가 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이랬을 때 집회도 하고 네. 외부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외부 나서 국민들에게 네. 호소를 하지 않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일 잘 알려진 단식이 그 이른바 식사 문제, 야당 정치인의 식사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던 김영삼 단식이에요. 예. YS 단식인데, 예. YS 단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이 사람이 당시에 정치활동 금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 가택연금 상태라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밥 굽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거예요. 만약에, 밖에 나가서 뭔가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그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예. YS가. 다른 걸 전혀 못하는 상태니까 유일한 방법이 단식이라서 밥을 굶는 거고 그리고 그걸 혼자서 가만히 굶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마치 그 아들을 통해서 비밀 작전하듯이 어떻게 해서 바깥에 알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23일 동안 이어지면서 이제 큰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식이라는 극단적이고 극한적인 투쟁 수단 말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것들을 해내는 거야. 장동혁 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극한적인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으면 다른 국회의원들과 전 당직자들이 그러면 자기들 선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투쟁 수단들을 자기에 맞게, 자기 처지에 맞게 선택해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장애 집회도 하고, 예. 그리고 각 당협에 피켓팅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이 특히 겨울이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 이 지역구 의원들은 다 지역 그 유권자들하고 뭐 의정활동 보고회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할 때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것들을 장동혁 대표의 단식 소식을 알리는 수단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이 들끓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실행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을 저걸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컨트롤 타워를 만약 하게 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최고위원회에서 해야죠. 최고위원회. 그리고 기획은 사무총장에서 해야 되고. 예. 예. 만약에 이 상황이 지난번에 그 2년 전에 예. 이재명 단식 때는 그때는 민주당은 좀 다르게 좀 이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많이 알려지고. 언론을 좌파 것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똘마니들이 배지 달고서, 예. 그걸 전국적으로 어떻게든 알리기 위해서 지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데모 하잖아요. 예, 예. 데모는 데몬스트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아니에요. 거죠. 예? 시위하면서 아지 한다, 프로 한다 그러잖아요. 아지테이션, 프로파간다 한다 그러죠. 이거 다 선동이잖아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결국은 알리는데 국민들한테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또 얼마나 더 충격적으로 알릴 거냐. 누군가가 나 목숨 걸고 뭘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다가도 관심을 갖게 됐죠. 왜 저럴까? 그래서 단식이라는 그 투쟁 수단이 알리는데 제일 충격적인 방법이라서 그거를 선택하긴 하는데 이거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하는 마지막 극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 투쟁 방법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막 단식 돌입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것들한테 계속해서 특검 요구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24시간 필리버스터도 그 일환 중에 하나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저것들이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가장 극한적인 방법인 단식을 통해서라도 알리겠다고 하는 예.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그러면 당의 모든 조직이 이걸 알리는 수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지금- 자유파 유튜버들만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장동혁 당대표 단식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 어제 좀 예상을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장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 허접한 중진이란 것들이 이 와중에도 한동훈이 사과를 하면은 징계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면서 참. 이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의 진의를 예. 알릴 노력은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가장 임팩트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났군요. 예. 네, 지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왜? 박근혜 대통령도 사선을 넘은 경험이 있잖아요. 사선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예.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들하고 투쟁을 해봤고 4년 9개월 동안 저들의 폭압에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봤어요. 예. 오늘 나왔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이제 오셔서 일종 격려 방문을 오신 건데, 이건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큰 울림이죠. 엄청 큰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이 장동혁 대표에 비해서는 나이로도 한참 선배고 정치적으로도 한참 대선배니까 후배인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격려하면서 예. 건강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건강 걱정을 많이 하고 충분히 뜻이 알려졌으니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권유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못 들은 척하거나 매몰차게 거부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예. 저 대화 내용을 전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단식 현장 방문으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사실은 저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나와야 될 상황 아니냐 예. 그렇게 예상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네. 장동혁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네. 너무 힘들어서 텐트 안에 누우셨는데, 네. 이건 조금 전에 그린 것 같습니다. 네. 누우셨는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지금 피눈물 나죠, 솔직히 말해서. 예. 정말 자기 몸을 그냥 갈아놓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장인데, 네. 이런 거 생각하면 박사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 새누리당 내부에 62명이 탄핵에 찬성한 거 아니에요? 배신자들이. 부역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친한동훈 계열 네. 배지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더 사악하죠.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마치 이 단식,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한동훈의 제명 사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것들이 여론전에서 완전히 지금 졌거든요. 예. 한동훈 똘마니들이 예. 여론전에서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동혁이 우뚝 서 있는 한 한동훈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거의 이제 폐품 처리 직전인 이 한동훈이를 그래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살아나게 하려면 장동혁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동훈 징계의 후폭풍이 클 것 같으니까 장동혁이 단식으로 이걸 덮으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음모론까지 이것들이 만들어서 막 유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안 먹혀요.
그건 이 음모론도 어느 정도 뭐 한두 가지는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팩트가 아닌데 지것들의 내피셜로만 그런 음모론을 하니까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략을 바꿨어. 어제부터 바꿔가지고 한동훈 똘마니들의 이 커뮤니티에는 이제 죽어라. 저주와 악담이 그냥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뭐 위드훈이 뭐 그런 방에 아니, 그런 데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징계는 한동훈 제명만으로는 끝내서는 안 된다. 저 한동훈 똘마니들도 전부 일망타진해 갖고서 전부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당에서 쫓아내는 걸로는 안 된다. 이 수사 의뢰하고 사법 처리해야 된다. 당의 법률위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당대표가 목숨 걸고 정말 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선을 넘나들면서 하고 있는데 그 당대표를 향해서 차라리 죽어라. 이런 식의 댓글을 당원이 달았다면 용서할 수 없는 해당 행위를 한 것이고 당원이 아닌 그냥 한동훈 똘마니들이 했다 그러면은 사법 처리로 바로 가져가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사 의뢰해라.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단식 후유증으로 방송 중에 쓰러졌을 때 그때 이 좌파 것들 중이들이 댓글로 깨어나지 마라, 뭐 죽어라, 뭐 이런 그 폭언들을 막 퍼붓었어요. 그게 법률적 문제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다 제가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다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문 쓰고 저한테 그리고 그 위로금조의 그 변상액을 보내와서 개별적으로 제가 그런 진정성이 인정되는 사과문을 보낸 사람들은 제가 소치하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끝까지 지금 사부처리 가고 있거든요. 저 혼자서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의 법률위원회가 또 당무위원회가 윤리위원회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지고서 수사 의뢰하고 당에서 당원이 확인이 되면 바로 전격적으로 제명 처리하고 다 해야죠. 그렇게 해서 바깥에 밀어내버려야 돼요. 이것들이 계속 안에 있으니까 안에 내분, 안에 분란, 당의 분란, 당의 내용이라고 저것들이 써제끼잖아요. 바깥으로 쫓아내면 이준석이가 당 밖으로 쫓겨나가니까 저것이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지아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 황당하기 짝이 없는 1심 선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해야 된다.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자진 탈당을 했어요. 탈당한 지 벌써 한 7, 8개월 지나요. 그렇죠. 탈당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진 탈당, 7, 8개월 전에 자진 탈당한 대통령을 다시 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당은 다시 복당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제명을 해놓으면은 복당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제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의 당선을 위해서. 그때 정치적으로 스스로, 맞아면 사망 선고를 자신한테 스스로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이거를 한 번 더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것들이 폐륜적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저게 비례대표니까 당에서 제명하면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요. 그래서 제명하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 3년 때려놔야 돼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오케이. 근데 아까 김문수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월간중앙에 인터뷰를 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동훈이가 당내 한 10% 정도 지지율이 있다고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미친 소리죠. 보세요. 지구들 말로는 20%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근데 그 중에 한동훈이가 몇 퍼센트요? 10%로 가정했을 때. 그 정도 했으면 한동훈이가 지난번 전대회에 왜 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헛소리고. 저는 이 한동훈 잔당들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잔당들을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극소수의
한동훈 신도들이 있어요. 예. 한동훈이 뭘 해도 막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한동훈에게 조금이라도 쓴소리 하면은 바로 막 잡혀 찍고 공격하고 달려드는 이 한파들이 있어요. 예. 그걸 한딸들이라고 예. 하더군요. 예. 한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수는 한동훈이가 무슨 폐악질을 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세요. 특히 영남권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한동훈이 단계 사퇴 그러면 단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이 폐악질을 한 자인지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들었는데도 나 그래도 한동훈이 지지할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설마 그랬겠냐 그러지, 처음에는. 네, 그렇죠. 설명해 드리면, 아이, 설마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개 XX구만. 바로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그런저런 설명 없이 그냥 묻잖아요. 이름만으로.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찍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알려드리는 것만으로 다 원상복귀가 됩니다. 지금 그 김문수 장관의 어떤 월간 중앙 인터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에 이기려면 전략적인 모호성이 때로는 필요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유승민, 뭐 이준석, 뭐 한동훈 다 안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선거에 이긴다고 하는데 선거에 진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아니, 않습니까? 선거에 이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가 되는데 진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진 이유가 우리 자유파의 단일 대우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서 졌거든. 예. 그래놓고 뭐 그런 소리를 해. 더구나 전략적 모호성이요? 아니, 한독수하고 단일화도 자기가 스스로 들고 차버렸잖아요. 예. 전략적 모호성 얘기하고 뭐 누구도 안아야 돼, 누구도 안아야 돼 하면 한독수를 안았어야지, 지난 대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독수를 발로 걷어찬 게 누굽니까? 그래놓고 뭘 이제 와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제가 김문수의 발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논평할 생각도 제가 없습니다만 예. 저는 뭐 질문하시니까 예. 좀 자기 처지와 주제와 자신이 어떤 그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한 조그만의 성찰도 있다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자면 아니, 다 떠나서 예. 어쨌든 작년 대선에서 자유파 후보로 나가서 기반도 하나 없는 사람이 41% 이상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져가지고 지금의 이 흉폭하고 사악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만든 사람 아니에요. 예. 적어도 앞으로 한 2, 3년간은 반성하고 있어야지. 국민들 만날 때마다 머리 쳐들고 다닐 게 아니라 제가 이 흉폭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데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다녀야지. 참, 이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오늘 8일차니까 장동혁 대표가,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단식장 방문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외부 행사도 안 하고, 그리고 외부 인사도 만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저 대구 달성군에서 오늘 여기 오려면은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교통표 마련하고 그리고 하루 시간 내서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냥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뭔가 장동혁 대표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왔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상황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를 들자면 우리 박사님 예측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장 대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뭐 송원석 원내대표나 또는 최고위원회 멤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뜻을 잘 살펴서 또 장동혁 대표의 그 지시를 잘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면 돼요. 일사불란하게. 괜히 무슨
송원석이가 지가 뭐라고 의총 따로 열어가지고서 뭐 의견 수렴하고 그래갖고 고작 나온 결론이 119. 장동혁 대표 바지가랑이 붙잡고 119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쪽 팔리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의 이 최고사령관 그리고 최전선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 아니에요. 네. 장동혁 대표의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면 돼. 그리고 딴소리 하는 것들을 차단하면 돼. 그렇죠. 딴소리 하는 것들 차단하면 된다니까. 지금 싸우자고 하는데 예.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8.1차 단식 이 사건이면 사건인데 네.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 민주당 세력에는 어떤 위기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저들이 아주 거의 교활한 자들이라서 예. 장동혁 대표가 저거 진짜 물만 먹고 하는지 저거 물하고 소금만 먹고 하는지 다 지금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러잖아요. 진짜죠. 근데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그렇게 단식한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것들 딴에는 21을 했니, 20 며칠을 했니 그러는데 네. 지것들이 한 단식은 지것들은 알 거 아니야. 알죠. 아,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 야, 장동혁이 저거는 나하고 다르네. 저거는 진짜 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진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짝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진품이라니까. 오리지널이죠. 네, 진품이 딱 나타났어. 저것도 완전 쫄아 있을 거예요. 지금 어제 뭐 기자회견 하는데도 보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 뭐 영수회담은 안 되고 여야 대표끼리 만나라 이런 식으로 만남을 약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던데요. 아니죠. 이재명은 계속 도망 다니죠. 지금. 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 대표로서 압박하고 온갖 협박까지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1대1 영수회담을 이 했었죠. 언론들의 힘을 받아가지고서 강행했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자마자 15분 동안 지 혼자서 써갖고 와간 거 읽고 그걸 영수회담이라고 치고 언론 프레이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홍익표 같은 저 신임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아니, 저거는 정무수석 자격도 없어요. 여야 간에 이거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인데 저건 뭐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예. 장동혁이 단식 가지 말라고 지시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복심이에요. 예, 예.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원래 정무수석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저것이 로텐도홀 그 본관 정문으로 올라가면은 로텐도홀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과 맞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옆문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일부러 피한 거예요. 피한 거네요. 그럼 일부러 피했다면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죠. 저는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는 이 국회와의 대화 소통을 주로 하는 거거든요. 특히 야당과는 다른 파트가 야당과 접촉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여당 대표 만나는 것보다 야당 대표 만나는 걸 더 자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 이자가 국회 와서 정상적인 정무수석이라면 무조건 임명받은 그날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만류하고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님 뜻은 제가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했어야 돼. 이자가 아니 국회까지 왔는데 일부러 장동혁 대표를 피해가지고 연문으로 가서 정청래만 만나고 갔다. 이거 정무수석 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런 것한테 뭘 더 기대합니까? 예. 자, 요거 좀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진관 재판부가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23년 선고라고 법정 구속해버렸는데 현직 전현직 총리를 법정 구속한 건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요거 어떻게 이 보십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이 평가 분석은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제가 예상한 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 멈추라고 했고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으로라고 답을 했다는 속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예측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식을 조금 중단해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응답한 것도 상당히 서로 간에 의미가 있겠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그 87년 이후에 예.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출연한 정치 지도자 중에 예. 가장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갖춘 정치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데 대중 정치인의 대중 정치인이 되려면 쉽게 말해서 대중 정치인이 되려면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예.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거를 타임리하게, 그러니까 민심을 읽어낸 민심을 그 정확한 시점에 그걸 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저 달성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민심은 누구보다도 지금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의 민심, 장동혁의 뜻을 알겠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제는 좀 중단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 민심을 대통령이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그 민심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거부하지는 못할 거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좀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내에서 뭐 이게 허접한 기회주의자들이 막 몰려와갖고서 그냥 중단 하듯이 이렇게 해서 중단하는 건 정말 모양새 없고 다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진영에 지금은 정치는 안 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원로 아닙니까? 예. 국가 원로가 일부러 와서 그 민심을 전하면서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그걸 장동혁 대표가 받았어요. 여기에 어느 누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정말 모양 좋게, 그러니까 국가 원로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국민의힘 진영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짜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다 한동훈 똘마니들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무슨 원로입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지금 많은 이 사태를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큰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내셨고. 그래서 저렇게 단식을 중단해야 예.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실려가는 게 아니라 예. 저렇게 중단을 해야 단식을 중단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도 얘기하고 예. 또 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회복을 할 때도 예. 이게 질서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이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았죠. 천만 다행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후쯤에 네. 단식장에서 철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아까 이야기하던 거 정리하고 네. 말씀 듣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 그러니까 구형량,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근데 이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투는 재판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굳이 따지면 예. 이른바 내란 사건, 형사 사건의 그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는 격가지예요. 그렇죠. 더구나 뭐 위정 논란까지 있었던 격가지예요. 또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이른바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게 몸통이면 권한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에 저항한 체포방해, 이것도 또한 꼬리와 격가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몸통을 먼저 판단을 하고 이 몸통이 내란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몸통이 내란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란과 관련된 한덕수의 혐의, 내란과 관련된 무슨 체포방해 혐의가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르면 지기현 판사가 맡고 있는 몸통에 해당되는 이른바 내란 사건 형사재판의 판결이 유죄든 무죄든 먼저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재판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순서가 맞죠. 그런데 이것들이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왜 거꾸로 하냐? 지기현이를 못 믿으니까. 지기현이를 못 믿으니까 꼬리에 해당되는 거, 격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지금 유죄를 때려놓은 거야. 예. 유죄를 때려놓고 그래서 내란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지기현이한테 압박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내란이잖아. 우리는 내란 심판했어. 너 근데 여기서 무죄 선고하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단을 해서 그죠? 이게 프레임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 정치 재판이네. 네,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재판을 좌파 것들이 하고 있다. 백대현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진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 증거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예. 일단 뭐 이건 1심에 불과하니까 네. 일단 들리는 대로 제가 메모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이 단식,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한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이 특검 있잖아요.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 뇌물 사건 특검. 정부 여당이 받아주지 않는 거 정치인으로서 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진정성은 알아준다. 그래서 훗날을 위해서 지금 오늘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약속해 주시겠느냐라고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박사님. 저 장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할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이렇게 어제 용인에서 용인시장 출마 준비하는 이의원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제가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서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고 난 다음에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적폐청산 내세우면서 자유파 괴멸시키고 50년 장기 집권하겠다고 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것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던 친박계의 핵심 인사들을 감옥에 보낸 거다. 예.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최경환, 서청원 대표, 예, 서청원 대표, 최경환 부총리, 현기환 수석, 원유철 대표, 염동열 사무총장, 그리고 이우현 의원, 홍문정 의원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친박계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다 전략가들이고 전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짧게는 1년이지만 길게는 이우현 의원 같으면 5년 8개월을 감옥에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때 사면 복권돼서 이제 정치 재개가 가능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친박계 핵심들을 전부 감옥에 집어넣고 우파 괴멸을 시켰다.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제 사면 복권돼서 정치판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금 일찍 돌아와서 당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허무하게 똑같은 패배를 2번 당하지 않았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 또는 친박계 전체와 장동혁 대표 또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든 우리 자유파와 뉴미디어의 전사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 이게 그동안 우리가 윤 어게인만 얘기했지 박근혜 어게인은 사실은 얘기를 못했어요. 예. 그러나 억울하기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억울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맞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만남은 바로 그런 이 자유파 진영이 시대를 넘어서 10년의 세월을 훌쩍 건너뛰어서 역사적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의미가 정치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정치판에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것을 장동혁 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받아줬다. 지금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식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TV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식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저 워딩은 저희 추후 이어지는 방송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방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오늘 또 콘서트 준비하셔야 되니까. 예. 오늘 콘서트는 오후 3시에 2호선 서울 2호선 전철역 서초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인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어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제가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일종의 청기 누설 같기도 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 출판 기념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다 오늘 3시부터 해야 될 행사인데.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저 정말 역사적인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보고 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는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고 저희가 3시에 행사를 하게 돼서 한결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나중에 3시에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우리 이영풍 대표와 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